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재테크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지난주에 월급의 50%를 저축해야 된다,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생활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려우셨죠? 네. 그게 쉽게 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죠. 누구나 뭐 쉽게 줄이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소비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거를 10%씩 20%씩 줄여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푼돈을 절약을 해서 종잣돈 모으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낳고 생활하려면 종잣돈을 모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적금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다른 방향을, 투자 방향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어떤 좀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상품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직장인 신입 직원이 오면은 권하는 게 일반적으로 적립식 펀드를 권합니다. 3, 4년 정도 결혼을 생각하시면 매월 고정액으로 투자하는 패턴으로 저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만기 때 펀드를 찾을 때 지수를 확인해서 찾으면 얼마든지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간은 3, 4년으로 길게 잡아야 되나요?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우세요? 네. 그런데 요즘은 또 결혼 적력이 좀 많이 늦잖아요. 적금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런 상품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적립식 펀드 저도 했었었는데 저는 마이너스 이게 가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원금 정도 회복했었을 때 한참 뒤에 팔았었는데 이게 수익이 조금 좋다곤 하지만 위험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적립식 펀드는 하나의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펀드 안에도 뭐 내가 5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러면 5가지 10만 원씩 5구자 이 한쪽으로 상품을 몰리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이래저래 근데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직장의 주 거래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물론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부분이겠죠. 특히 요즘은 매스컴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든지 좋은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앞서서 월급의 50%는 저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축도 그냥 한 계좌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주택 청약저축은 10만 원 정도 기본으로 불입을 하시면 향후 주택을 청약할 때 잘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기간을 정해서 짧은 기간은 정기 적금을 하시고요. 3, 4년 정도는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특히 네. 젊을 때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급여의 한 10% 정도. 나머지는 단기와 1년과 2, 3년으로 나누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사회 초년생들이 이용하면 좋은 상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금 통장은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MMF 통장을 입주금 통장으로 권유를 하고요. 카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금보다는 적립식 펀드를 이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주택 청약 저축을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협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꽃교경제 재테크 상식 전해드렸는데요. 꽃교경제 방송 시청 후 농협방송 카카오톡으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신간 도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